실손전환, 사고의 전환 3편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손전환은 보험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전환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상품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약관 내용은 제가 달달 외우는데 그걸 비교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품 좋은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다만 실손보험료의 갱신 권한은 보험사가 갖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병원들도, 악용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악용보다는 잘 활용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악용이란 말로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어느 병원은 이제 도수치료를 악용해서, 이런 경우 악용이죠. 허위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해서 적발될 사례도 있고요. 그 나이도 뭘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리를 들고 있어? 이런 건 뉴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 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나온 그 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 내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허위 진단서나 허위 입원 영수증, 예를 들어 병실이 없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알뜰하게 받으려면 병원비가 실손보험 같은 건 통원치료비 한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병원비가 한 600 나와요. 그러면 통원치료를 수술하면 600만 원 나오는데 내가 25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일 입원으로 해가지고 병실도 없는 병원이 입원 영수증을 막 발행을 합니다. 실손보험 다 받으라고. 이거 허위 진단서입니다. 네. 이런 허위 영수증이 발견되면 병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치료받으셨던 분들도 전부 경찰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나 허위 영수증을 통해 받으신 보험금은 보험사를 통해 전부 환수됩니다. 어떤 보험사는 거기 이자까지 받습니다. 이자도 거의 사채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병원 소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환자 소개해달라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까요?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내과 과장이 환자 퇴원할 때 우리 병원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신 의사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안 하죠? 네. 만약에 병원 선택을 잘못하시면 1년 후, 2년 후에라도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여러분들도 다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수술 받았는데 허위 영수증, 허위 진단서 냈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다시 실손전환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를 뉴스 말미에 계속 냅니다. 이제는 실손보험 적자가 130%, 150%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험사가 보험료를 100만원 받는데 나가는 게 130만원, 150만원 이렇다는 겁니다. 사기업이라면 보험사는 다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보험사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니죠. 이건 심각하죠. 적자 규모가 150%, 130%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실이고요. 그럼 이 해결 방법이 보험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실손전환을 막 권하는 겁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 그 갱신율이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할 때 10,000원이면 내년에 한 1,400원 정도 받는 겁니다. 싸죠. 1세대가 27%, 2세대가 24%에 비하면 4세대는 갱신율은 꿀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별명도 달았어요. 3세대부터는 자기네들이 착한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착한지 악한지. 그럼 나중에 이제 뭐 6세대, 7세대 나오면 3세대도 이제 막 20%, 30%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한지 악한지는 좀 지켜봐야죠. 현재까지 이제 착하다고 하죠. 네. 이 갱신율은 그 미미하죠. 예. 아직 4세대 실손보험, 3세대도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대 실손보험이 절판되고 2세대가 나왔을 때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 거라겠습니다. 보장량이 1세대에 비해서 많이 허접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5세대가 지금 4세대가 이제 끝나고 5세대가 이제 나온다면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 이제 더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급여가 30% 자기부담금인데 50%, 60% 이렇게 비급여가 높아지면서 더 허접한 뭐 보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수치료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이제 더 높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와 4세대가 4세대가 꿀이었네. 4세대가 좋았네.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세대가 나오고 6세대가 나오고 7세대가 또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기준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세대가 좋았는데 또 5세대가 나오고 4세대가 비싸지면 뭐 이거를 내 스스로의 기준이 없다면 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기준을 세우시는데 좀 어려우시면 뭐 전화 주시면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뭐 문자 주시면 제가 뭐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실손 전환했다고 보험료가 극적으로 저렴해졌다고 이것저것 막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더 좀 고민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보험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그 이유가 가장 큰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도수치료 안 받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그게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주사 이런 거 안 맞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도수치료를 1년에 한 200번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대도 가야 됩니다. 도수치료 한 달에 1년에 200 정도 받으면 내가 도수치료 비용이 그게 얼마입니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장 중요한 보험은 안보험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요즘 그 전문 병원들의 진료비 계산서들을 보면 총 진료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납하는 금액이 한 1,490만 원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즉 비급여 진료비가 대다수입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만약에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이분이 1,490만 원짜리 진료를 또는 수술을 또는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1,490만 원을 15개월 할부로 합니까? 매달 100만 원씩? 근데 저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받는 치료로 하면 얼마 받을까요? 10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치료와 수술은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희귀 난치병이라 아직 국내에서는 적용된 치료 방법이 없을 경우나 비급여이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병은 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비급여 진료비 1,500만 원이 나왔다면 4세대 실손에서 30% 공제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는 45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이 없어서 의사가 비급여로 하자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난 국민건강보험으로만 검사, 치료, 주사, 입원 그리고 병실도 나 급하지 않으니까 6인실 나왔을 때 좀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이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물론 이제 병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100만원 미만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잘 될 거고요. 그러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4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생겼는데 실손보험 없는 사람은 어렵쇼? 같은
같은 결과치인데 100만 원으로 수술 치료 다 끝났네요. 이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실손보험이 있는 450만 원 자부담을 했던 사람이 이득을 본 겁니까? 아니면 실손보험 없이 100만 원 낸 환자분이 이득을 본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급여 수술비 자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 설계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은 아주 3세대 4세대는 좀 허접하니까 수술비 보장보험으로 모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월 10만원에 3세대 4세대 가입자야 보장이 좀 허접하니까 추가로 수술비 보장을 가입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1세대 2세대 가입자가 왜 수술비 보장보험에 가입합니까? 내가 가입한 실비에서 병원비가 100% 나오고 90% 다 나오는데, 실손 전환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제가 좀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을 통해서 내가 노안 수술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보험 혜택을 보셨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5만 원이 많겠습니까? 괜찮죠, 이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1세대인데 한 달에 지금 한 3만 원 정도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비싸질까봐, 하도 비싸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전환을 해야 되나? 지금 차라리 지금 4세대 때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5세대, 6세대 가면 진짜 완전 허접해질 텐데 그럼 지금 게 안 낫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은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 내가 납부하기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섰다면 전환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의 갱신율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봐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난다는 거, 그 말은 맞죠. 그럼 적자나면 실손보험을 절판해야죠. 현재 실손보험을 절판한 회사는 새마을금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생명보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보험사들도 있고요. 실손보험 절판한 회사에 가입하신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전환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실손 전환이 아니라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보험사가 의리 경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상장된 회사하고 이제 주식회사들인데 갱신율의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의 적자는 갱신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 자꾸 허접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다른 상품 개발도 편하고요. 이제 실손 전환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을 더 믿습니다. 일반 사보험은 국가 시스템의 보완장치 정도일 뿐입니다. 미국처럼 사보험이 의료 전체를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손보험이 없으시다고요? 지금 가입하려니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했는데 속상하시다고요? 그런 걸로 속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없다면 앞으로 병원에 가시면 이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네요. 이 검사할 때 이거 의료보험 되죠? 네. 수술할 때 이거 의료보험 되죠?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면 병원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네. 오늘의 결론, 실손 전환이요. 먼저 사고의 전환부터 해보시죠. 비싸도 무조건 실손보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병자 실손보험부터 간편 건강보험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